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낙찰 후 사후 관리 중 잔금 납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혼자서 하는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과 명도 요령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 겸 배우인 손담비의 전셋집 경매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기왕에 벌어진 일이라면 나중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담비는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많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계약을 하고 거주한 후에 결국 사는 집이 경매에 붙여져 임차 보증금을 절반 정도 손해보고 쫓겨나야 할 상황에서 직접 낙찰받고 잔금은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고가 있으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항고의 결정에 따라 기각이 확정된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게 됩니다. 매각 대금의 납부는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없거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낙찰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재경매를 명하게 됩니다. 재경매의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 금액의 20% 또는 30%로 올라갑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재경매의 경우에도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지연이자로 연 12%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재경매로 낙찰이 되면 전 낙찰인의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게 됩니다. 왼쪽은 경매법원에서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대금 지급 기한 통보서입니다. 기한이기 때문에 잔금이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납부 3일 전까지 소유자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면 경매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기한 내에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겠다는 매각대금 납입 신청서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양식입니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 결정에 기재된 경매가격입니다.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산입되므로 매수의 보증금이 금융기관 발행에 자기압수표를 포함한 현금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납부 명령서를 받아 법원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습니다. 이 납부서를 법원 보관금 취급점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제시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 보관금 취급점으로부터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동 입찰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각 매수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괄 경매에서도 분할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의 보증으로 유가증권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집행관으로 하여금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금에서 환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에 충당하고 그 충당액과 차액만을 납부하게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것입니다. 특별한 매각대금 지급 방법으로는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저당권이라도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면 존속하고 그 위에는 경매에 의해 소멸이 됩니다. 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 인수는 반드시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채무자의 채무액이 5억 원인데 그 중에서 2억 원만 인수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배당 기일에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계를 둘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자기가 교부받을 배당액과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대금 지급의 효력이 생기고 채권에 대한 배당의 교부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매각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이같이 상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금 지급 기한과 배당 기일을 동시일시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계할 배수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에게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상계 신청하려는 경우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왼쪽 양식은 손담비가 직접 낙찰받고 잔금 일부를 본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 보증금으로 잔금 일부를 상계 처리하고 싶다는 상계 신청서입니다. 오른쪽 양식은 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 채권을 승계받았다는 양식입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12일 가수 손담비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자영동에 더샵 스타시티 B동 1705호 전용면적 52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13억 원, 최저가는 10억 4천만 원입니다. 선순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금액이 8억 원이고 손담비의 보증금은 2순위로 4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가로 낙찰이 되거나 유찰이 되는 경우 손담비의 보증금 중 최소한 2억 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깡통 전세인 이 물건도 임차인인 손담비가 단독으로 응찰하여 12억 원에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인 8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더하면 결국 12억 원에 인수하는 것인데 감정가 13억 원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그나마 차선의 선택입니다. 손담비는 경매로 낙찰받은 이 오피스텔을 2년 거주 후 12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가격 상승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샵 스타시티 B동은 건국대 입구역 역세권이고 건국대학교의 일감호와 한강 조망권을 가진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왼쪽에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재테크, 법원 경매, 토지 투자 등 강좌를 7년째 강의하던 지역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입니다. 돈만 있다면 손담비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손담비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1년 11월 28일 전유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8년 1월 15일에 우리은행이 7억 9,800만 원의 저당권을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로 후순위권자인 손담비의 예상 배당액은
낙찰 가격에서 경매 비용 약 700만원과 우리은행 채권액 등을 제외한 약 3억 9,500만원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 중 5,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해당 물건의 시세가 11억 5천만원에 불과해 손담비의 손해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 일부를 손해보고 쫓겨나야 하는데 직접 낙찰받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